많거든요. 그거 폭탄 돌리기라고 이거 지금 개혁 안 하면 큰일 난다고 노무현 대통령 바보 노무현이 그걸 손을 대길래 서구 역사를 복지국가 역사를 보면 연금 함부로 손댔다가 정권이 망한다. 함부로 손대는 거 아니다. 자, 보험료 올려야 되죠. 급여 낮춰야 되죠. 그거 정치적으로 자살행위입니다. 근데 그걸 하더라고요. 도의적인 것만 따져가지고 그거 아닌데. 그래서 그걸 먹히게 하다 유시민 장관 내세워서 했잖아요. 내가 그때 참 그거 보면서 인간적으로 도의적으로는 공감이 가나 정치적으로는 저건 자살행위고요. 그것 때문에 뜬 사람이 박근혜입니다. 박근혜는 자기네 옛날 자기네 정당이 그 저지르는 건데 박근혜가 그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러면 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지금 노인은 어떡합니까? 그 노인들 챙겨야죠. 그래서 만든 게 기초연금 제도예요. 나중에 자기 대통령 출마하면서는 그걸 20만 원씩 주겠다고 뻥쳐가지고 정권을 가져갔는데 그때 그거 하면 안 됐어요. 사실 연금 개혁. 연금 제도로만 봐서는 개혁을 했어야 되지만 제가 만약에 그 당시 정치권의 여권의 어떤 인사였다면 정말 바지가랑이 붙잡고 불어넣어서도 말렸을 겁니다. 이 제도로 봐서는 개혁을 해야 되지만 하려면 무슨 수서라도 한나라당한테 밀어가지고 니들이 하라고 강하게 농성을 해가면서 밀어야 된다. 근데 자기 손으로 해가지고 뭐 꼭 그것 때문에 그런 건 아니지만 결국 정권 뺏겼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명박 정부가 와가지고 능동적 복지가 나왔는데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은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명박은 이거 1년도 안 돼서 그냥 용도 폐기시켜버렸어요. 이게 뭐냐면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지나오면서 이제 우리나라 복지 제도의 기본 세팅은 어느 정도 됐다. 됐는데 제도가 촘촘하지 못하다 보니까 사각지대가 많다. 그래서 정부가 직접 나서서 발로 뛰어다니면서 이 사각지대를 다 찾아가지고 그걸 다 찾아내서 그분들을 이제 복지 대상으로 이렇게 복지 체계 안으로 다 끌어안겠다 하는 정말 능동적 복지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어떻게 했어요? 대상자를 발굴한다는 미명하에 우리나라에 발달하는 IT 기술을 활용해가지고 사통망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사회복지 통합 전산망. 그 만든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노인들이 뛰어내려서 자살하는 사건이 연속으로 계속 몇 달째 이어졌죠. 왜? 그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고 교류도 없는 무슨 자식들 있고 뭐 있다고 그래가지고 부양 의무자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통망으로 다 발각이 돼가지고 기초수급자 탈락 이래가지고 자살하고 뭐 사건들 엄청나게 그 사통망이라는 게 결국 부정수급자 색출해내는 사실은 부정수급자 제도가 부실해가지고 생기는 건데 전부 개인 책임으로 막 몰아붙이면서 결국 사람 죽이는 능동적 복지였거든요. 그걸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찾아가는 그 동사무소의 그 찻동이라고 하죠. 이제 읍면동 단위로 그 정말 동네 골목길마다 찾아다니면서 대상자 발굴해가지고 복지 지원해주겠다. 지금 그거 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능동적 복지 이념의 제도. 그걸 이제 하겠답니다. 그래서 그걸 포용적 복지라고 지금 이런. 자, 그럼 지금 대충 정리를 해보면 국민의 정부 때 생산적 복지, 그다음에 참여정부의 참여복지, 이명박 정부의 능동적 복지,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정부의 맞춤형 복지. 저는 이 역대 정부의 복지 아젠다 내지는 이 프레임 중에 논리적으로 그래도 가장 잘 갖춰진 게 박근혜 정부 때라고 봅니다.
그 무슨 소리? 저는 그게 몇 년도죠? 2012년에 18대 대통령 선거했죠. 근데 2010년도인가 3월인가 2월에 뉴스 단신으로 박근혜 의원이 기자 간담회에서 우리 아버지가 꿈꾸었었던 이상적인 국가는 복지국가였다고, 저한테는 그게 엄청나게 둔기로 맞은 듯한 큰 뉴스였습니다. 제가 사회복지학도로 제가 볼 때는 그때 제가 무릎을 딱 치면서 에이 쌍시오 이제 차기 대통령은 박근혜네 라고 제가 딱 그냥 거기서 짐작을 해버렸습니다. 결국 그렇게 됐어요. 그 18대 대선 때 박근혜 후보는 뭐 생애 주기에 따른 맞춤형 복지부 들고 나와가지고 모든 노인들에게 20만 원 주겠다 이렇게 했죠. 문재인 후보는 무슨 돈으로 모든 노인을 다 주나 이러면서 나는 하위 70% 노인한테만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밀려버렸어. 뭐 개표 부족 이런 거 떠나서 그런 거 차치하고 보면 이건 정책 싸움에서 밀려버린 겁니다. 이건 단순히 20만 원이냐 70%냐 그 문제가 아니고요. 박근혜 후보가 주장한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 주겠다는 거는요, 우리나라에 없는 복지국가에 있는 사회수당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노령수당, 장애수당, 가족수당, 아동수당, 이혼수당, 이혼모수당, 학생수당, 이동수당, 간호수당 엄청나게 많아요. 뭐냐면 그 소득과 재산을 떠나서 인구사회학적 조건으로 봤을 때 그게 사회적으로 매우 불리해서 이 사람이 빈곤으로 전락할 위험을 갖는 그런 인구사회학적 조건이 있는 사람들에게 예방적으로 어떤 급여를 주는 거예요. 이게 수당제도예요. 자, 우리보다 여건이 훨씬 신장된 서구 나라들도 이혼하게 되면 여성이 불리하기 때문에 이혼 수당을 준다든지, 미혼모 당연히 불리하니까 미혼모 수당을 준다든지, 뭐 집에 와상 환자가 있어서 늘 누군가 간호하는데 붙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가족 중에 누군가는 경제활동, 사회활동 못합니다. 또 그런 거를 빈곤으로 전락하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간호수당, 뭐 이동수당, 뭐 여러 가지 그런 게 사회수당인데 우리나라에 그런 게 없었는데 그걸 박근혜 후보가 하겠다고 내세운 거예요. 모든 노인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사회적으로 밀리고 열등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월 20만 원씩 다 주겠다. 이건 사회수당을 도입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는 하위 70%에서 주겠다. 이거는요 공공부조 제도로 하겠다는 거예요. 공공부조는 뭐냐? 기초생활보장 제도예요. 소득과 재산 따져서 제일 가난한 사람만 골라서 주겠다는 거거든요. 이게 사회보장 체계 중에서 공공부조라는 제도고요. 우리나라 옛날 생활보호, 그다음 기초생활보장 그건데 문재인 후보는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거기서 밀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박근혜가 됐잖아요. 그 읍면동사무소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사회복지 공무원 하는 제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때 고생 많이 했대요. 취임식 하기 전부터 동네 할아버지 할머니 찾아와가지고 20만 원 달라고. 아직 막 욕하면서 니까 이게 뭐냐고 말이야. 박근혜가 준다 그랬더니 네가 뭐냐고 막 와서 해대고서 정말 힘들었다고 그러는데 그 정도로 센세이션하게 받아들였던 정말 좋은 공약이고요. 그 다음에 이 맞춤형 복지라고 하는 것도 결국 그거예요. 우리가 물질적인 것들은 아주 기본 베이직한 걸 다 챙겨주더라도 개개인의 그 니드는 다 다르거든요. 거기 그런 것까지 섬세하게 맞춰서 서비스를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보장 기본법도 박근혜가
발의해가지고 바꿔 전부 개정을 했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사회보장 급여법 생겼고 그냥 엄청나게 바뀌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 복지 레짐에서 이 박근혜 체제가 논리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괜찮다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 그 당시 박근혜 그 공약을 만들었던 팀들이 제가 볼 때는 사회복지 쪽에서도 꽤 상당히 그 수준이 있는 팀들이 붙은 걸로 알고 있고요. 잘 만들었어요. 거기에 비해서 문재인 후보 쪽 팀들은 좀 시민운동 했다고 좀 하면서 너무 좀 교만하게 너무 구태의연한 공약 들고 했던 겁니다. 거기서 진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지금 당파를 떠나서 사실은 이명박의 능동적 복지, 박근혜의 맞춤형 복지 이거 제대로 살릴 필요가 있는 복지 레짐들입니다. 근데 저쪽에서 손을 댔기 때문에 참 대기가 찝찝한 것 뿐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는 포용적 복지라고 나왔는데 그러니까 아마 이제 주로 좀 사회적 통합, 사회적 포용 뭐 이런 걸 내세우면서 일자리 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소득주도형 일자리 복지. 자 우리가 이거를 여당, 우린 야당이 거기 여당이니까 야 그게 뭐냐 그게 무시하고 우리 거를 어떤 걸 만들어 대안을 딱 내놓고 싸울 건지 아니면 니네 복지 체제 그거 일리 있다라고 지지해 주면서 근데 니네 구체적인 방법론이 뭐냐 도대체 이렇다 할 게 없잖냐 하면서 우리가 딱 치고 나가야 이게 될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좀 고민하시고 좀 당면에서 논의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드립니다. 그런 고민을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제가 거기 뭐 마지막 페이지 보면 그 진보 정당의 정책적 대응 해가지고 이제 민주당하고는 방법론적인 그런 경쟁을 할 거냐 하는 이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뭐 불편하실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뭐 좀 실용적인 증세 방안을 낸다든지 아니면 뭐 이 정책 프로그램 대안을 낸다든지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안티테제인데 이게 뭐냐면 이제 원하더 테제. 그러니까 자 지금 역대 정부들이 그렇게 생산적 복지, 뭐 참여 복지, 능동적 복지 뭐 이러면서 왔는데 포용적 복지 왔는데 제가 그 18대 대선 때 이야기 좀 해드릴게요. 뭐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제 다양한 캠프에 들어가서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저는 절대로 정치 안 한다는 공약 하나만 가지고 결혼한 사람이니까 절대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이제 여러 캠프에 들어가서 하면서 그때 이제 좀 비화를 얘기하면 안철수 캠프로 가신 분이 오늘 다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 문재인 후보는 보편적 복지라고 들고 나왔고 박근혜는 맞춤형 복지, 근데 그건 선별적 복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회적으로 아주 그 취약한 계층 그런 사람들만 따로따로 하나하나 섬세하게 맞춤형으로 복지를 하겠다는 이런 건데 이 안철수는 그런 게 없다는 거지. 이게 뭘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그걸 나한테 물어요. 죄송한 얘기도 제가 그때 화장실에 지금 이 자세로 앉아서 전화를 받고 있었는데 아니 왜 그런 걸 나한테 물어? 내가 그 당도 아닌데. 그러니까 막 다급하니까 뭐라도 하는 간판을 내세워야 되는데 저쪽은 보편적 복지고 여기는 맞춤형 복지인데 우리는 뭐라고 하면 좋겠냐고 해서 그 얘기를 했어요. 나도 이제 앉아서 봤다가 흥분해 일어나가지고 아니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가 뭔지 아냐? 전화하는 사람 잘 몰라 그걸. 왜냐하면 교육계 인사여가지고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라고 하는 거는 다른 게 아니고 사회복지 대상자 범주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누구나 이 국가 구성원, 그러니까 국민이라고 하는
자격만 가지면 누구나 복지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 이런 범주, 그러니까 누구나 전체 국민이 다 대상인 거, 이게 보편적 복지고요. 선별적 복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진짜 어렵고 진짜 취약한 사람만 대상으로 하는 복지. 그래서 그걸 반드시 심사를 해야 됩니다. 너 진짜 어려워? 이거 다 일일이 심사해서 어렵구나, 이게 확인이 돼야 복지를 주는 거거든요.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이 두 가지 모델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어느 쪽을 더 강조하고 비중을 두느냐 차이가 있는 거예요. 대개 보면 복지 국가들 중에서도 조금 중하위권 국가들이 선별적 복지 프로그램이 좀 많아요. 그 유럽 대륙이나 북구라파 쪽이 이제 보편 복지가 좀 많죠. 뭐 선별적 복지라고 해서 문제가 꼭 있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저기 박근혜 후보고 문재인 후보고 그쪽 양쪽 당 싸우는 거 보면 솔직히 너무 한심하다. 둘이 TV 토론하는데 서로 자기 말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 복지 하자 그러면 선별적 복지 해서 안 된다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민주당에서 참 한심하더라고요. 누가 저렇게 코치를 했는지 저는 말도 안 되는. 선별적 복지도 필요한 거거든요. 지금 가난한 사람들 누가 돌봐야 됩니까? 나라가 돌봐야 되는데 가난한지 안 가난한지 그거 다 봐야 되잖아요. 보편적 복지도 있어야 되고 선별적 복지 있어야 되는 건데, 그 당시 그 박근혜 후보하고 문재인 후보 그냥 텔레비에서 막 싸우는 거 보면 서로 자기 말이 맞다고 보편적 복지만 해야 되고 선별적 복지 하면 안 되고, 또 이쪽에서 박근혜 쪽에서 뭔 소리냐, 보편적 복지하면 낭비고 선별적 복지만 해야 된다고. 어이구 답답해. 나한테 사회복지 개론 1시간만 들었어도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두 개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안철수 쪽에 있는 사람한테, 그러면 당신들이 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난 모르지만 굳이 그 간판 하나가 없어서 쪽팔린다면 균형적 복지로 다뤄라. 그게 뭐예요? 보편적 복지도 해야 되고 선별적 복지도 해야 되는 건데, 그걸 균형적으로 하겠다는 균형 복지로 다뤄라. 아 그래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안 나오더라고요. 대선 끝나고 한번 통화에서 물어봤더니, 아이고 죄송합니다. 뭐 임 교수님도 들어서 아시겠지만 안철수 주변에요 인해 장막이 아무나 말이 안 통합니다. 그렇지 어쩐지 내가 말은 해줬는데 정말 주옥 같은 말을 주옥같이 만들거든요. 저는 내 소신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균형적 복지 해야 됩니다. 난 그래서 어느 정파가 됐든지 간에 이거 좀 받아라 이거야. 이거 뭐냐, 제가 말하는 균형 복지는 뭐냐면 우리나라 같이 양극화가 심하다. 계층 간에, 성별 간에, 세대 간에, 지역 간에 이렇게 극심한 편차와 이 차별이 심한 나라에서는 정말 이 균형적으로 서로 병존해야 되는, 이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균형 복지고요. 방법론적으로도 보편 복지와 선별 복지가 균형적으로 자리 잡아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균형적 복지를,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진보 정당에서 만약에 이거 좋다 뭐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이거 좀 약하다면 안 해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있는데 민주당이 좀 포용적 복지라고 지금 간판을 걸어놨는데, 내가 보니까 그쪽에서도 별로 그렇게 그거 강조를 못 하고 있어요. 지금 네이밍에 실패한 겁니다. 그랬을 때 이쪽에서 뭔가 거기에 대응하는 새로 다른 이름의 복지를 치러나가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제 이걸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정규직과 비정규직, 뭐 성별, 지역 간의 어떤 균형을 도모하는 우리 균형 복지다. 뭐 이러면서 이제 뭐 치고 나갈 수도 있다. 한번 그런 이제 고려를 해보시라는 거고요.
제가 아까 축구에서 이제 뭐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처럼 정치 그 이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렸지만 또 현실을 고려했을 때 과연 우리나라의 그 유권자들, 지역의 유권자들이 특히 전라북도에서 민주당 아니고 정의당을 선택해 줄까? 그럼 그렇게 되도록 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사실 이거 많이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제가 선수가 아니니까 이런 생각까지 한다. 뭐 당선 안 되면 어때? 돼야 되지만 뭐 안 될 수도 있지. 그렇지만 관망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저는 그 개인 후보로 봤을 때 그 사람이 꼭 당선돼야 된다는 생각을 각자는 하겠지만 3자 입장으로 봤을 때는 그것보다는 저 후보가 정말 이번 선거 국면에서 의제를 선점하거나 의제를 주도해가지고 대한민국에 또는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데 정말 큰 어떤 그 파열음을 내고 뭔가 그 던졌다. 그게 오히려 정치적으로 길게 가는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그래서 당장의 그 당선도 중요하지만 이 정치 그 과정에서 정치와 특히 선거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그 과정에서 이런 쟁점과 의제를 던져서 그걸 주도해가는 그래서 현실적인 힘에 밀리더라도 민주당이 그 의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또는 오히려 이 진보 정당 야당에서 제시한 거지만 여당인 민주당이 거기에 대해서 매우 적극적 또는 우호적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것 그게 더 큰 정치라고. 물론 당선되는 게 현실적으로 제일 좋지만 꼭 거기에 국한돼 가지고 너무 매몰되는 것보다는 조금 더 크게 생각해서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가는 거. 그게 진짜 진보 정치의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 공약 하나하나에 좀 신경을 써서 이 세상에, 이 지역사회에 정말 새로운 이 스위치의 전환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걸 좀 하고 주도해보자. 그러면 언론도 달라붙어요. 일단 띄워주게 될 수가. 기자나 PD들이 봤을 때 야 저거 정말 괜찮다. 저거 신선하고 일단 시선이 가니까 귀가 가니까 이제 자꾸 끊게 되죠. 야 이거 뭐냐 왜냐? 근데 자꾸 들어보니까 이거 진짜 괜찮은데 그러면 자꾸 띄워주게 돼 있어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아야 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렇게 하게 되면 당장 내년 지방선거뿐만이 아니고 이어지는 그 다음 총선까지도 상당한 정치적 프리미엄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좀 계산과 생각을 하면서 선거에 임하면 좋겠다. 이제 이런 그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또 너무 이렇게 원론적인 이런 추상적인 말씀만 드리면 또 공허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럼 몇 개 이제 이 뭐라 그러죠? 그 견품 견물 이런 거 좀 몇 개 좀 시제품을 좀 놓고 자 날마다 오는 게 아니다. 뭐 이런 것도 뭐 볼 수 있고 저런 것도 볼 수 있다. 이런 말씀 몇 가지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정책 사례라고 했는데 이제 그냥 이건 아주 추상적이고 그냥 그 널널한 아이디어 차원에서 드리는 이야기고요. 만약에 좀 마음이 땡기거나 한번 좀 이렇게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시면 당내에서 구체적으로 좀 정책으로 좀 다듬고 개발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뭐 필요하면 뭐 제가 도움을 드릴 수도 있는데 자 먼저 거기 첫 번째 식권 풀스탬프 제도로 자 민주당은 흔히 뭐 무상급식 뭐 이래가지고 그 무상 유상 논쟁을 벌여오면서 자충수도 뒀습니다. 그런 표현 쓰는 무상 이런 거 표현 쓰는 거 안 좋은데 뭐 무상급식이라고 했죠. 그래서 엄청나게 공격을 받았죠. 자, 이 푸스탬프 일종의 그런 겁니다.
자치단체가 식권을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식권을 받은 사람들은 식당에 가서 식당이나 이제 이 가게 가서 식료품을 사서 먹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웬만한 이런 가게들이나 음식점은 그 식권을 받아서 쿠폰 같은 거죠. 그걸 자치단체에 신청하면 이제 돈을 받는 이런 방식인데, 그럼 누가 식권을 받아야 되느냐? 아무래도 식사 끼니를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대상이 되겠죠. 뭐 소년 소녀 가장, 뭐 가출 청소년부터 해서 노인, 독거노인, 뭐 장애인, 뭐 이런 분들. 그 다음에 그분들이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 어떤 식당? 물론 한정식 이런 데 하는 데는 좀 곤란하고, 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콩나물국밥집, 뭐 해장국집, 이런 그냥 뭐죠, 백반 하는 이런. 그러니까 이건 서민 자영자들도 뭐 나쁘지 않은 정책이고요. 그 다음에 아무래도 먹는 거니까 쌀부터 해가지고 많은 농수축산물들을 이제 소비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서로가 다 좋은, 그러니까 이 먹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취약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과 지역의 자영자들과 농민들 등등 전체적으로 뭐 쌀 남아돈다고 맨날 그러지 말고 이럴 때 뭐 이런 소비도 하고. 근데 사실 미국에서 옛날에 했던 제도예요. 그 농산물이 너무 남아돌고 막 이것 때문에 미국의 농민들이 막 엄청나게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니까 식량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노인들한테 이 푸스탬프를 발급해가지고 그래서 이거는 뭐 음식점뿐만이 아니고 이런 편의점들도 가능해요. 거기서 김밥이라든지 우유라든지 이렇게 아무튼 먹는 식료품 사 먹을 수 있게 그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선진국에서 보면 노숙자들도 이거 합니다. 굶어 죽지 않게. 근데 다만 이 식권을 음식 외에 다른 쪽으로 통용하는 현금처럼 사용하는 거를 막을 수만 있으면 돼요. 이게 아무래도 알코올릭 이런 노숙자들 보면 식권 받아가지고 가게 주인하고 서로 이렇게 하면 술로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현금 유통하는 거를 차단하는 그것만 딱 해놓으면 이건 매우 사회적 낙인도 막을 수 있는. 지금 뭐 도시락 같은 거 막 배달해주거나 뭐 무상급식 그거 하면은 매우 사회적 낙인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 있는데, 그냥 음식점 가서 또는 뭐 배달형도 가능합니다. 뭐 치킨 한 마리 배달시켜서 그거 쿠폰 주고 그 남들 보는데 쟤는 공짜로 먹네 이런 거 티 안 나게 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로 좋은 만든 제도인데요. 뭐 이런 것도 잘 개발해서 정책 대안으로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부분은 고령화 사회와 관련된 건데,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건강보험 있잖아요. 건강보험이 아무리 발달하고 그보다 더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이 의료보장제도가 오래 버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의료비 상승이 엄청나거든요. 우리나라 보세요. 이 환자들이 웬만한 병원 믿지도 못해. 그러니까 고가 장비 쓰는 게 막 이런 데만 찾아가고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나라 의료가 예방 의료 중심이 아니라서 임상 의료 중심이다 보니까 전부 전문의만 선호해. 이거 우리나라 이래가지고 의료보장 망합니다. 사실은 의과대학 나와가지고 기본만 갖춘 의사들이 모든 동네에 다 깔려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동네 주민들을 나눠줘야 돼. 그게 주치의 제도예요.
게다가 의과대학 졸업하고 의사 면허 따가지고 딱 나오면